스루풋 콘스트레인 타임즈 2024년 5월 30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은 1.5배속을 바랍니다. 미국 공화 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 제한, 박영준 기자가 세계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상원 군사위 간사 중로 대응 필요라는 요약된 어, 것으로서 그렇게 개진해 나가고 있네요. 어,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은 한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처럼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도태평양에서 핵 공유 협정과 미국 전술핵 핵무장의 한반도 재배치 같은 한반도에서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옵션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네요. 공화당에서 잇따라 전술핵 재배치론이 제기되는 데는 한미가 지난해 4월 채택한 워싱턴 선언 등을 통해 확장 억제 강화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 수준으로는 미국과 동맹의 안보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또 협의체도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결국은 한국 땅에 전술핵 재배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이유도 공화당 쪽에서는 재배치를 해가지고 북한처럼 한국이 독자적인 핵 무장 시도를 사전에 막자는 뜻 아닌가 하는 또 생각도 납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북핵 협상 주역 갈루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한 안보 고려 않는 나쁜 생각, 미국 공화당의 생각을 그렇게 얘기를 이게 민주당 출신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고도의 기자가 동아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 트럼프 재집권 시 한일 독자 핵무장 시도 가능성 높다. 칼루치 교수는 북한 핵 개발 초기였던 1993년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미국 수석 대표로 북한과 협상했던 주역이다. 이런 표현들이 이 제주도 서귀포시에 어떤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그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했던 반기문 씨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이 제주 포럼이란 걸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건 한국, 북한, 심지어 미국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강조했다. 왜 그러냐? 그렇게 되면은 북한이 이를 선제 타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한국의 안보 상황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 거의 협박같이 들리기도 하네요. 협상 결과 1994년 10월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경수로 원자로를 지원하는 제네바 합의가 탄생했었다. 이 협상을 갈루치 이 교수가 한 모양인데 하지만 그게 파기가 됐어요. 왜냐?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활용해 핵 개발을 한다는 미국의 의혹 제기 등으로 파기됐다. 그러니까 그 실패한 자의 말을 또 논리적인 견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런 자를 초청해가지고 반기문 씨가 의도하는 게 뭔진 모르겠는데 보다 나은 미래라는 이름은 그럴싸한 재단은 또 만들어가지고 나이는 꽤 먹었습니다만은 또 정치하기는 싫고 영향력은 행사하기 쉽고 뒤에서 이렇게 조정자 역할을 지가 하려는 건지 어떤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논리가 강대강으로 맞서다 보는 오판에 의한 핵정적 발생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미소 냉전 때는 당신은 어떤 얘기를 했냐? 소련 핵 있는 거 인정한 거 아니냐? 그럼 한국이 핵을 갖는 것은 한국이나 일본이 핵을 갖는 것은 딴 나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많은데 결국 한국같이 조그만 나라는 가질 필요 없다. 이따위 생각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어버리네요. 아주 기분이 언짢습니다. 혈당 강화제로 노화까지 치료, 세포 노화 늦춰. 홍아름 기자가 조선비즈에서 보도를 했는데 일본의 연구진이 포도당 배출 약물로 노화세포 제거, 알츠하이머병 포함 노화 질환에도 적용할 수 있다 해가지고 여기에 그 혈당 강화제로 쓰이는 카나글리플로진이라는 투여를 해서 이제 그 실험을 했는데 결론은 지방 조직에서는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가 감소했다. 즉 세포가 회춘한 셈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카나글리플로진을 사용해 포도당을 운반하는 단백질을 억제하면 노화를 조절하는 단백질을 활성해 세포 노화를 늦추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 연구진이 이런 것을 했다는 게 좀 또 뭐 획기적입니다. 미나미노 미나미노 교수는 혈당 강화제는 면역 체계를 활성해 노화세포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부작용이 적다며 당뇨병, 동맥경화증, 조로증, 노쇠 개선은 물론 알츠하이머병을 포함한 노화 관련 질환에 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좋은 소식이네요. 나이 먹은 사람도 어, 앞서 면역 억제제로 쓰이는 파라마이신과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로포르민도 항노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뭐 사진은 상징적으로 좀 노인이 돼서 걷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그 뭐 유모차 같은 거 보조기구로 이렇게 이제 걷는 노인네들이 많이 생겼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나이가 먹었습니다만은 지팡이를 하나 짚고 다니는데 그 이유는 그 제가 교통사고로 무릎을 다쳐가지고 빨리 그 무릎이 약해져서 좀 개인적인 얘기까지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것은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는 관심사라서 또 뭐 편집을 좀 빨리 하게 되네요. 좋은 소식이 돼서 그렇습니다. 고령층들한테. 유럽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 연기. 중국은 코냐 돼지고기 보복하듯 만지작이라는 제목으로 조영빈 기자가 한국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 어마무시한 그 전기차의 재고를 보면 지난해 10월 충칭시 장안자동차 유통센터에 전기차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덤핑하고 있어서 문제가 돼가지고 덤핑 관세 뭐 50%, 100%, 200%뭐 이런 얘기가 미국에서 나오는데 유럽도 거기에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연기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독일 언론 슈피켈은 29일 현지 시간 EU 내부 소식통을 인용 EU가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 결정을 유럽의 선거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보도. 그리고 EU 집행위원회는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글로벌 타임즈는 유럽이 미국을 따라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인상할 경우 중국은 분명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구체적 조치와 범위는 두고 봐야 한다고 보도했다. 글로벌 타임즈라는 거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뉴스를 보면서 산업시대 이후 국가들은 극한 보복 조치로 대립되면 결국은 전쟁 발발을 해왔다. 그게 1, 2차 세계대전 아니냐. 3차 세계대전은 어디서부터 발발할지 아직은 미지수 같은데 미중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오네요. 갈등 대립이 해소가 안 되면은 극한 대립이 되면은 결국 물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게 인간의 이제 역사죠. 산업화 이후로 1, 2차 세계대전이 그거를 보여줬는데 그거는 뭐 자기네들 뭐 유럽에서 일어난 거지만 2차 대전 때는 또 태평양 전쟁은 또 미일 간의 또 그 전쟁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미국은 그 유럽 전선에서도 싸우고 또 태평양에서도 싸우고 유럽을 먼저 제압을 했는데
일본이 끝까지 저항하면서 아주 그냥 끝까지 전 국민이 죽더라도 뭐 우리가 전 국민이 죽더라도 미국을 확실히 죽이고 우리는 죽겠다. 이런 게 이제 그 제국주의, 군국주의 때 그 정신이니까 일본이. 그러니까 지금도 일본에서는 그 왜 지금 우리가 미국의 속국처럼 이렇게 있느냐. 그 이 국익이나 또 보수 극우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그 치를 떨었던 모양이에요. 2차 대전 그 태평양 전쟁 하면서 저 일본 애들을 확 그냥 끝까지 그냥 그 약하게 만들어야 된다. 괜히 그 또 건방지게 만들면 안 된다 그랬는데 슬슬 좀 풀어주는 것 같아요, 요즘. 미국 제재에 벌벌 떨 줄 알았지? 중국의 힘 무서운 힘. 김리안 기자가 한국경제 5월 31일자 했는데 요게 뭔 뜻인가 읽어봤더니 글로벌 그림자 경제라고 표현했는데 그거가 뭐 그렇다기보다는 주도하는 미 제재의 역효과라고 얘기됐는데 그 제재를 하니까 러시아하고 중국 제재를 하니까 한마디로 지들끼리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북한 등 지들끼리 서로 무역을 하고 결제는 중국 그 위안화로 또 결제를 전산상으로 하는 거를 또 이렇게 또 만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좀 무역이 또 되고 하니까 지금 버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 대가로 이들 국가는 금, 무기, 드론 등 서방에 의해 금지된 상품을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다. 군사용으로 전용 가능한 이중용도 상품도 중국에서 공급받고 있다. 러시아가 중국 국영 방산업체 폴리테크놀로지는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 국영기업인 울란우데 항공기 공장에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20여 차례 선적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셰프시키 아스널은 러시아 최대 무기 또 도매 업체로서 그런 것도 또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과 제재 국가들 간의 다양한 무역 관계는 러시아의 군수 산업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제재 효과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크게 두 개 세력으로 대립되는 거로 자꾸 느껴지네요. 뭐 중국은 뭐 다국화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패권 전쟁으로 일어날 것 같고요. 이들 국가가 이루고 있는 회피축은 중국의 통화와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방 당국이 금융 제재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 자체를 막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전입니다. 전. 중국은 미국의 주요 전략적 경쟁자로서 현재의 글로벌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워싱턴 대사관의 류펑유 대변인은 중국은 평등과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관련 국가들과 정상적인 경제 무역 교류를 하고 있다고 주장. 그는 국제법에 따른 관련 무역과 합법적이고 정당하며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된다. 시진핑이가 한 말하고 똑같죠. 무역을 왜 하는데 왜 미국이 이제는 거꾸로 제재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가 이제 두 개 축으로 서방 축과 회피 축이라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회피 축이라고 언어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이제 대립이 돼서 해결책을 이 갈등 대립의 해결책을 못 찾으면은 결국은 3차 대전이 나올 텐데 에, 아까 구두로 말씀드린 대로 요건 뭐 제가 작성한 겁니다만 1, 2차 세계대전은 유럽 산업 국가들이 석유와 식민지 쟁탈전이었다. 또 하나는 미일 태평양 전쟁이었다. 3차 세계대전은 태평양 전쟁, 미중 전쟁으로 발발될 것 같고 만약에 일어난다면 그러나 러시아는 전선이 이곳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결국 중국을 배신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자, 이거를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전쟁이 발발하면은 이 한반도, 미국, 대만, 필리핀 이런 쪽에서 이제 그 터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미국은 이 중국을 공격을 하면서 우리 그 여기 그 동맹들과 협력을 해서 한국, 일본, 또 대만, 또 필리핀 다 합쳐가지고 또 연합군을 만들려고 그러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 생각인데 이 알라스카를 통해 가지고 북시베리아 쪽을 또 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유럽은 가만히 있겠느냐? 저 북극해를 통해 가지고 이, 이 알라스카 또 그 북시베리아 쪽에 그 전선에 또 투입을 좀 힘든 전쟁이 몰리지만 분명히 여기에서도 어, 전선을 형성할 것 같아요. 근데 거기만이 아니고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제 저기 유럽은 러시아하고 붙겠죠. 유럽은. 그러면은 이제 러시아가 미국보다 그 군사력이 떨어지는데 양쪽에 그 전선이 일어나면은 러시아는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그럼 중국도 그 미국하고 유럽도 뭔가 형태로 또 옆에서 칠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양쪽에서 공격을 받을 거예요. 중국 혼자서 유럽과 미국을 다 대항할 수 있느냐? 미국하고 미중 전쟁이라고 그러지만은 전쟁이 터지면 유럽은 당연히 미국 연합군으로 나올 거고 또 이 러시아가 또 이 중국하고 연합군으로 될 텐데 저는 러시아는 배신을 때릴 것 같다. 왜냐? 러시아는 결국 유럽이에요. 야, 우리가 남이가 좀 지들도 살라고 이렇게 좀 배신 때리지 않겠냐? 왜냐? 이 시베리아를 또 지키기 위해서 만약에 그렇게 안 한다면은 이제 시베리아도 미국에 의해서 뺏길지도 모르죠. 미국이 이긴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기는 쪽으로 그 편을 들겠습니다. 질 수는 없다. 음. 그러면 이제 그때 이 한반도 통일도 되고 만주까지 진출하는 거죠. 그것은 또 그 우리 혼자 힘으로 당연히 되는 게 아니고 한미일 동맹군이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또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유럽도 침을 흘리면서 야 우리 같이 들어가자. 동북삼성 거기에 뭐 지하자원도 많고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 고조선이 있던 지역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3차 세계대전의 서막같이 느껴지는데 열전이 아닌 신냉전으로 끝나길 바랍니다. 결국은 소련이 그 해체되면서 러시아가 됐듯이 신냉전을 통해 가지고 중국이 해체돼 가지고 만주, 티베트, 그다음에 뭐 저기 그 어디죠 그 이슬람 하고 있는 거기 음, 동투르키스탄이라고도 얘기하지만은 갑자기 거기가 생각이 안 나네. 크게 그런 데가 좀 별도 분리 독립을 좀 하고 홍콩 같은 데도 남쪽도 우리 분리 독립하겠다. 음,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당연히 대만 독립하고 그런 식으로 좀 될려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동훈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우리 한국할 때 한자하고 그다음에 저기 또 그 이게 그 어디 한신지 뭐 나라한이라고 부르던가 그러죠. 총선 이끌어 180석도 다행. 임명진 씨가 이렇게 생겼네요. 나이도 뭐 그렇게 많이 들어 보이진 않는데 저보다는 물론 많으시겠지. 뉴미나 김철선, 조다운 기자 무려 3명이 연합뉴스를 통해서 여당의 워크숍에서 쓴소리 윤 대통령엔 감동 있는 인사해야
대통령 탄핵 원제, 당과 대통령은 하나가 돼야 되는데 다시는 죄짓지 말아야 박근혜 언니의 그 탄핵 얘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워크숍에서 4월 10일 총선 결과를 놓고 비상대책위원장의 구의원 선거도 안 해본 사람도 이었다며 180 아니 108석인데 왜 요거 오타를 제가 낸 거 아닙니다. 요거 그대로 그 복사에다가 갖다 놓는데 180억이면 지금 얼마나 좋겠어요. 108석, 108, 108번 내. 야, 이게 뭔가 수비학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것 같기도 하네. 너무 다행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가운데 앉아 있고 옆에 김부겸, 이해찬 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소름을 끼쳤다가 오늘 뗐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선거에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면 정치 문외한이다. 그런 당이 다수당이 됐다면 나라의 변이라고 꼬집었다. 요거 뭐 요 정도만 제가 인용을 했고요. 제가 좀 쓴 글인데 임명진 제가 젊었을 때 들었어요. 도시산업선교가 도산이라고 약해서 부르는데 감리교에서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목사였던 저도 그 젊었을 때 감리교에 잠깐 다니는데 담임 목사가 또 도산 출신이라서 그게 이렇게 좀 그 인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도시산업선교회라고 해서 주로 공장 사람들을 그 상대로 선교를 했던 그런 건데 장로교회들은 뭐 그런 거 안 했는데 감리교회에서 좀 했던 것 같고 그런 청년 시절에 감리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런 걸 아는 사람들을 저보고서 엄청 레프트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젊었을 때 독재 정권 하에서 레프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시절 기업에 도산이 들어오면 기업이 도산한다는 말까지 돌았다. 그가 어떻게 여당의 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는지 임명진 씨의 목사님께서 어떻게 뭐 전향을 하신 건가? 음, 박근혜 탄핵이 최순실 이재용 그런 거 아니다. 그네 언니가 너무 친중으로 편향되니까 미국이 더 이상 못 참고 터트린 것이다. 그게 무슨 원죄냐? 유라시아 이니시어티브라고 해서 그 박근혜 언니가 추진을 했는데 그 중국 그 국경전인가 거기 천안문에 가서 시진핑 옆에 바로 서가지고 그 미국이 그 가지 말라 아니 뭐 한국인 자유국가인데 뭐 해서 뭐 하지만 속으로는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간 거란 말이에요. 그 옆에서 꼬드긴 놈들이 이상한 놈들이지. 차관 그거 갔다 온 이후로 차관 그 뭐 최순실 무슨 태블릿 사건 그런 거로 터트리는 거지. 이 미국과 사전 협의 없이는 불가능한 프로젝트였던 것이다. 어딜 감히 이 박근혜가 혼자 하느냐. 그때 이후로 미국의 대중 디커플링은 그때부터 본격 시작을 알린다. 한국이 친중이 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한국을 미국은 놓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철수하겠다는 거 협박이지만은 어, 글쎄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그 저기 그 점령군이나 마찬가지지. 일본도 점령했고 그 점령군으로서 그 3년 만에 그 대한민국을 하나 건국하게 만든 것도 사실은 3년 동안 미 군정 통치를 우리는 받은 거니까 그게 뭐 속국이나 마찬가지죠. 까놓고 얘기해서 뭐 자주 뭐 이따위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결국 일본도 그렇고 저기 한국도 그렇고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속국이라고 인정하자. 그렇게 해놓고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바른 길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를 시들어가는 말 한마디로 요약. 리머란 허프 포스트, 보통 허핑턴 포스트라고 얘기하던데, 그녀는 11월 선거가 실시되면 바이든은 81세, 트럼프는 78세가 될 것이며, 그들은 기본적으로 같은 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인성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제 남편 조가 있습니다. 그는 진실성을 가지고 있고 강하고 안정적이며 지도자이고 똑똑하고 에너지가 많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혼동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는 반대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말하면서 청중들의 박수를 받았다. 아니, 진료사 선거가 인품 선거는 아니잖아요. 성격은 괴팍해도 국민을 보다 잘 살게 만드는 대통령을 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도 해보고 싶어요. 질 바이든 여사야 물론 남편을 적극적으로 밀고 또 이런 어떤 데 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은 음, 자관 이렇게 되는데 참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가 쓰는 용어로 그, 제가 쓰는 용어로 그 고난의 행군을 받고 있군요. 34 펠로니즈. 이 번역이 뭐 34명이라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는 펠로니즈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범죄라는 뜻, 중범죄라는 뜻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34건의 중범죄 혐의로 이렇게 번역이 됐어야 될 것 같아요.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법정안은 어떻습니까? 이 CNN이 아주 그 민주당 성향이죠. 그러니까 요런 제목을 붙여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얼굴이 어땠냐 이런 거로 해가지고 뭐 쭉 그 법정에 일어났던 그 상황들을 쭉 뭐 이렇게 그 썼는데 법정에서는 사진을 못 찍게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어떻게 한번 찍힌 거를 가지고 이런 거로 해서 이 여기자가 직접 그 방청 그 저기 그 이 재판실에 들어가서 그거 좀 쭉 그 상황을 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두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 판결문이 낭독될 당시 참석한 트럼프의 아들을 제외한 유일한 명백한 지원자는 스티브 위트코프였다. 이런 거 좀 소개를 하고 여기에 트럼프는 법정을 나오면서 얼굴이 빨개졌고 얼굴을 찡그렸다. 트럼프가 떠나자 에릭과 아들 에릭은 아버지의 등을 토닥이고 나머지 트럼프 수행원이나 고문 변호사들과 함께 뒤를 따라가는 등 강력한 악수를 나눴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이런 유죄 판결을 받으면은 이제 선거에 아무래도 좀 불리할 수도 있겠죠.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아니면 아닐 수도 있고요. 김치 수출 확대 한 자리 모인 CJ 대상 풀무원 현재 인상 계획 없어. 뉴시스 주동일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김치 가격 인상은 현재로서 정해진 바가 없다. 뮤지엄 김치관이라고 종로구에 그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김치 수출 성과 공유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심용태 대상 글로벌 영업부 상무가 답했다. 심상무는 원가 부담이 계속되고 수익성 차원에서 여러 고민을 하고 있지만 아직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올해 누적 김치 수출량은 5월 25일 기준 6,73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다. 수출 비중은 일본이 39.4%를 차지했고 미국 25.6%, 네덜란드 4.7%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이게 그 일본에 많이 가는 거는 일본에 그 또 우리 그 제일 동포들도 많으시고 또 그러니까는 여기도 많을 거고 미국에도 우리 그 이민을 많이 간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미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한테도 쭉 퍼지고는 있겠죠. 근데 네덜란드가 이제 이 네덜란드가 미국 아니 그 저기 유럽의 그 무슨 항이라고 무역항으로서 아주 중요한 데니까 주로 이제 거기서 또 뭐 네덜란드 수입업자가 또 이렇게 또 좀 풀고 그러는 게 있는 모양이죠. 어, 송 장관은 우리나라를 외국에 알리는 데 있어서 식문화는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정부는 수출 기업과 한 팀이라고 생각한다.
뭐 윤 대통령이 쓰는 저기 한 팀이다, 원팀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어 수출 기업들이 쌓아놓은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이 있다면 해소할 수 있는 대목들을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의 이름이 여기 뭐라고 돼 있나? 음, 여성인 모양이에요. 이분이 그 장관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어, 이상 그 5월 30일, 5월 오늘이 말일이네요. 5월 31일자 주로 그 이 한국 그 이 문제 요런 거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요런 거 좀 편집을 해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